네, 안녕하세요. 루루 채널의 루루입니다. 오늘은 좀 증시가 많이 안 좋았죠. 먼저 코스피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뭐 3% 이상씩 전부 다 빠진 그런 모습이고 전부 다 이제 뭐 개인이 다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외인하고 기관이 대부분 다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온 어제나 그 전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 이제 코스닥하고 코스피는 빠져도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빠졌는데 얘네들은 꾸준히 올라왔으니까 오늘은 좀 많이 빠지네요. 전반적으로 지금 유럽 시장 시작했는데 거의 다 한 1.5%가량 뭐 이런 식으로 빠지면서 시작을 하고 있고 보시면은 아시아에서 보면 일본 같은 경우도 1%뭐 상해나 이쪽 중국 쪽도 거의 뭐 한 1.5%씩 이런 식으로 빠졌죠. 근데 재밌는 거는 얘네들은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빠져도 괜찮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는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코로나가 무슨 뭐 몇천 명씩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일본도 지금 뭐 1500명 이렇게 나오고 뭐 중국은 조금 안 나오긴 하는데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또한 이제 다우 나스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선은 딱히 미장이 오늘은 좋을 것 같진 않아요. 몇 가지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딱히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고 뭐 얘도 빠져봐야 뭐 한 1%씩 빠지지 않을까. 근데 이제 장이 이쯤 되면 이제 좀 한 번은 이제 복구를 해줄 때가 됐는데 계속 안 좋죠. 우선 이유는 이거예요. 우선 이유는 명목상으로는 계속 코로나 하는데 솔직히 저는 이 코로나 이 환자 이만큼이 발생을 했다고 해서 과연 이 정도로 지수가 내려가야 하느냐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모르겠어요. 시장에서는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지 아니면 공매도가 없을 거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기관 외인들이 한번 제대로 한번 밀어보자라고 미는 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288명 추가로 나왔고요. 그 전날보다는 조금 줄은 걸로 알아요. 뭐 290명이었나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이 정도가 됐다. 그리고 나오는 것들도 비슷해요. 교회 뭐 이쪽. 근데 이제 학생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죠. 학생들이 나오는 거는 이제 교육 관련 이제 계약이 곧 코앞인데 계약을 해야 되나요? 제가 잘 몰라서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 학생들이 계속 나오니까 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거는. 그리고 나오는 곳은 뭐 대부분 수도권이죠. 지금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뭐 그리고 부산 요 정도. 그리고 대전도 조금 나오긴 하네요. 그래서 수도권만 지금 뭐 이제 5,000명이 넘었다. 뭐 사망자가 307명이다. 좀 굉장히 좀 큰 일처럼 굉장히 설명을 좀 이렇게 해주죠. 14일부터 이날까지 발생한 확진자 수는 1,500명을 넘었다. 이런 의미 있는 숫자를 내기 위해서 14일부터를 더해가지고 만들어 온 거죠. 그래서 아직은 300명을 넘진 않았지만 300명을 넘을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이 추세라면.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죠. 이런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은 조금씩 점점 정부에서 제한을 많이 둘 거예요. 서울시가 내일부터는 10명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라고 했어요. 거리두기를 3단계 조치랑 같다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3단계로 격상한 건 아닌데 지금은 완전한 2단계인가 뭐 완전 2단계인가 이런데 우선은 거리두기는 3단계 조치다. 이 정도 하면은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뭐 완전한이 아니고 온전한이에요. 온전한 2단계 이쪽에서 50명 이상 뭐 이런 거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는 내일부터 10명 이상 집회 전면 금지 진행을 하죠. 자, 이게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은 하나하나씩 더 규제가 들어올 거예요. 분명히. 뭐 확진자가 줄지 않는 이상. 자, 그러면은 3단계 격상을 했을 때 어떤 테마를 갖다 봐야 될지 그게 좀 중요하잖아요. 우선은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릴 거는 재택근무 말씀드리려고 좀 이 뉴스를 가져왔어요. 3단계가 아직 시행된 게 없는데 만약에 3단계에 가게 되면은 10명 이상 모임하고 집합이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10명 이상 모임을 금지한다니까 거리두기만 3단계다 라고 말을 했던 거고 이거는 먼저 진행을 하는 거예요. 3단계처럼. 그러면은 또 어떤 게 있느냐, 등교 수업이 중단이 됩니다. 3단계가 되면. 그럼 교육주 봐야 되겠죠. 학교 유치원 같은 곳은 전부 다 원격 수업 아니면 휴업이 가능하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재택근무, 그러니까 공무원들이나 뭐 기관들 있잖아요. 그런 곳은 전부 다 재택근무를 합니다. 필수 인원 빼고는.
그리고 민간 같은 경우에는 권고사항이긴 한데 웬만한 회사들이 지금도 다 진행을 하려고 하고, 당연히 정부에서 이렇게 때려버리면은 권고합니다라고 하면은 뭐 소규모 업체나 이런 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분명히 상황상. 근데 좀 이름 들어봤고 좀 규모 있는 그런 회사들은 눈치를 봐서라도, 주변 사람들 눈치를 봐서라도 무조건 대부분 다 재택근무를 진행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볼 수 있는 거는 3단계로 갔을 때 크게 수혜가 입을 수 있는 게 재택하고 교육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재택근무를 한 곳도 상당히 많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이거는 뭐 재택근무라고 네이버에 쳐보기만 해도 하루에만 해도 여기저기 회사들이 계속 재택한다고 뉴스가 올라오니까 볼 수 있고, 자, 이것도 3단계를 진행했을 때요. 3단계를 진행하면은 뭐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가 되죠. 그래서 필수적인 곳만 허용이 된다. 똑같아요, 내용. 그리고 뭐 카페, 목욕탕, 결혼식장 이런 데 다 문을 닫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다 문을 닫아버려요, 이제. 음식점이나 필수 산업시설, 그리고 거주시설 정도만 영업을 할 수 있는데, 밤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합니다. 뭐 이제 야간에 안 된다는 거겠죠. 밤이라는 게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뭐 저녁 먹을 시간이니까 뭐 8시, 9시 되면 무조건 문 닫으라고 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얘기하죠. 학교는 휴교에 들어가거나 원격 수업으로 갑니다. 자, 그럼 여기서만 딱 봐도 얘가 이슈가 될 거고, 모임이 금지가 되면은 뭐 딱히 이슈 될 건 없을 것 같아요. 비대면으로 뭐 모을 수 있는 뭐 그런 게 없잖아요. 뭐 어차피 비대면으로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 다 하니까 딱히 그런 건 없을 것 같고. 자, 그런 이유는 3단계로 갈 수 있는 조건은 이제 2주 평균 1 환자가 100에서 200명 이상이고 1일 확진자가 2배 이상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10인 이상 모임을 갖다 먼저 금지를 시켰잖아요. 이것들은 3단계에서나 나올 수 있는 건데, 지금 온전한 2단계에서 이걸 추가한 거예요, 이 한 건을. 근데 필요하다면은 공공기관 이런 거는 먼저 할 수 있잖아요. 얘네들 재택근무를 먼저 시켜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단계를 한 번에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내용이죠. 그럼 그거에 따라서 얘네들 갖다가 공공기관을 갖다가 재택근무를 시키면서 너희들도 재택근무를 좀 권고를 할게 라고는 얘기할 수 있겠죠. 권고니까. 자, 그리고 이거 휴교나 이게 조금 애매한 건데, 원격 수업은 가능할 것 같아요. 휴교가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솔직히. 확진자는 이렇게 늘고 있어요. 뭐 오늘 하루만 해도 뭐 이제 학생들 확진자가 40명 늘었다고 해요. 학교로 펴지는 N차 감염 뭐 쭉쭉 늘어나죠. 계속 늘어나고 있고, 최대 입시학원에서도 19명 나왔다고 하고, 그리고 수능 연기론, 이 수능 때문에 그렇거든요.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이게 연기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교육 쪽에서는. 근데 이제 정부는 이제 연기가 불가하다. 아직까지는 근데 유은혜 장관이 딱히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냥 뭐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3분의 2는 전부 다 나오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3분의 1 나오고 해서 좀 거리를 띄워둔 상태로 수업을 진행을 하자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 볼 수 있는 애들은, 오늘은 솔직히 장이 너무 안 좋아서 다른 걸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웬만한 것들은 뭐 이슈가 있어서 떨어진 애들도 있지만 지수 때문에 그냥 같이 빠진 애들 너무 많아요. 그냥 쓱 보면은 어디 있을까? 어우, 새파랗네 여기는. 자, 쓱 보면은 우선 이쪽 진단키트 3단계 격상을 한다고 해서 확진자가 느는 게 아니죠. 자, 돈 안 돼요. 근데 알코올 쪽이 오늘 좀 올라가더라고요. 솔직히 어떤 이슈인지 모르겠어요. 뭐 알코올 갖다 필수로 어디 뭐 비치하라고 한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나 그게? 한 번만 볼게요. 시간을 제가 매번 영상을 너무 길게 찍다 보니까 짧게 해보려고. 뭐 그냥 의무다 이런 거죠. 뭐 이런 것들은 뭐 8월에 나왔던 거고, 결혼식장 뷔페 마스크 출입 의무화하고 딱히 없네요. 최신 순위 있나? 네,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없는데 오늘 쟤네가 올라간 거는 아무래도 다른 것들에 비해서 뭐 좀 그런 게 있었겠죠. 뭐야 이거, 뉴스 별 뉴스도 아니고. 네, 어쨌든 얘가 MH 에탄올이 상한가를 치면서
약간 다른 알콜들이 좀 따라오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오늘 왜 이렇게까지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잠깐 상을 치고 내려왔네요. 얘는 상을 말진 못했고, 그리고 시간에서 좀 빠졌고, 다들 오늘 시간에를 보면은 우선은 전부 다 빠져요. 지금 다른 것도 그렇거든요. 시간에가 쫙 다 빠졌죠. 시간에가 막판에 잘 올라가던 애들도 다 빠진 상태예요. 우선 그걸 설명 전에는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유심히 보는 거는 그쪽 섹터는 비대면 진료 쪽,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있는데, 우선은 비대면 진료 쪽이 좀 의료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코로나 시기가 왔고 해서 의료법 개정이나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좀 가능성이 좀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뭐 비트컴퓨터가 오히려 더 잘 갔죠. 비트컴퓨터가 먼저 선빵 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려갔지. 그랬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유비케어가 장도 안 좋은데 마지막에 쭉 올려가지고 끝내버렸죠. 이런 식으로. 이건 뭐 거의 뉴스를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거는 기대감으로 간 것 같은데 이걸 거예요. 네. 정부하고 의협이 계속 싸워요. 의협이 2차 파업을 진행한다고 강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러고 정부랑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협상이 결렬됐죠. 그래서 결국은 3일 정도 얘네가 그걸 할 거예요. 3일 정도 문을 다 닫는데 진료 공백이 우려가 된다 라고 하죠. 근데도 주가는 올라가요. 거기에 대한 건 이미 매번 말하지만 똑같은 거를 갖다가 2번 당하면은 그렇게 아프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1차 파업을 했을 때 충분히 하락을 했었어요. 얘는 1차 파업을 했을 때 여기 이게 빠진 게 1차 파업을 강행하면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됐던 거고, 자 지금은 이제 2차 파업을 한다고 해도 별로 주가에 의미 없어요. 약간 이제 다 아는 내용이니까 2차 파업 하겠지라고 이제 사람들이. 자 근데 이거죠. 코로나가 이렇게 계속 되다 보면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기대심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정치권에서도 얘기할 만한 건덕지가 생겨요. 그러면서 의료법 개정을 갖다 슬슬 올리고 있죠. 이 기대감으로 저는 주가가 움직였다고 보고 있어요. 해서 저거 뭐 의료법 개정안이 뭐 발의됐다 뭐 됐다 순서 나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거는 한 번씩 슈팅이 나올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기대심으로 올라갔다. 누가 올렸나 보면은 뭐 딱히 그렇게 없어요. 오늘은 그냥 기관이 막판에 한번 쓸어 담은 것 같은데 원체 많이 팔다가 한번 담은 거여서 고작 3,000개여서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얘네는 그런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시기에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재택근무가 가장 이번 코로나 때는 좀 재택근무랑 제가 좀 보고 있는 건 교육들을 좀 보고 있어요. 얘네들이 오히려 강세를 보일 것 같다고 봅니다. 진단키트나 알코올이나 얘네들은 초창기 때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방역을 갖다 해야 되니까. 방역을 하고 진단을 하고 막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시즌 때 달렸던 애들이 얘네들이고, 이제는 방역을 하면서 해야 되는 게 뭐냐, 경제활동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저는 얘네 둘을 좋게 보고 있어요. 근데 우선 알서프트가 원래는 이제 대장이었는데 소프트캠이 대장을 이어받았죠. 보시면은 알서프트 같은 경우 왜 안 나와 이거. 알서프트는 한번 올라가서 좀 여기서 쉬고 있죠. 지금 며칠 지금 올라간 자리에서 비비고 있어요. 소프트캠은 그때 한번 올라갈 때 알서프트가 상을 못 친 날 소프트캠은 상한가를 치고 갭을 띄운 다음에 위에서 놀죠. 떨어지지 않아요. 얘도 갭 띄운 다음에 놀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매동이 좀 애매해요. 대장이 지금 바뀌려는 그림이 보이거든요. 소프트캠프 같은 경우 보시면은 기타 법인이 매도가 나왔어요. 24만 주가 매도 나왔죠. 얘 버리고 얘 버리고 얘 버리고 얘 버리고 한 여기까지 다 팔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남는 거 뭐냐? 요거밖에 안 돼요. 대충 봐도 3만, 4만, 7만에다가 한 20, 한 4, 5만 되겠네요. 얼추. 그 정도 되는데 오늘 완벽하게 개인이 다 털어갔어요. 그나마 뭐 이렇게 좀 기타 법인이랑 같이 가져가면은 좀 위안이 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로지 개인이 기타 법인 물량까지 가져갔다는 거. 얘네 물량 내일 만약에 한 번 더 던지면 얘네 완전히 엑시트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남는 거는 개인들밖에 안 남죠. 뭐 근데 이 종목이
한 번은 뭐 내려왔다 갈 수는 있겠죠. 우선은 여기 상한가 라인 오늘은 지지를 했어요. 잠시 지지를 했죠. 지지를 했는데 요거를 내일은 지키나를 봐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시간에도 그렇고 분위기를 봤을 때는 요게 한 요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내일 여기 정도 걸치지 않을까. 한 2,800원 정도 그 정도면은 좀 만져볼 만할 것 같아요. 소프트캠프는. 자, 그리고 그러면은 왜 얘가 대장 갔다가 안 됐냐. 얘가 이제 단일가 들어가는 걸로 알아요. 내일부터 3일 정도. 근데 알소프트는 시가총액을 보세요. 시가총액이 7천억이에요. 너무 많이 올라왔어. 그리고 예전부터 얘는 계속 꾸준히 올라왔어요. 뭐 실적이 좀 있다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근데 소프트캠프도 실적이 나와요. 얘네 셋 다 이번에 보니까 재물을 다 봤는데 다 흑자예요. 자, 소프트캠프가 시총이 783억, 유통비율 56%죠. 그러면 얼추 반절 때리면은 한 400억 되겠네요. 400억 조금 안 되겠네. 얘가 한 400억이면 움직일 수 있는 애예요, 지금도. 근데 ECS 자, 시가총액이 516억, 유통비율 70%, 70%면은 얼마냐? 7호 35, 350억 정도 되겠네요. 우선 가장 가벼워요, ECS가. 그리고 최근에 올라온 게 거의 없죠. 뭐 여기 좀 지저분하긴 한데 최근에 뭐 거의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거래량을 보셔도 굉장히 조용했어요. 딱히 누가 건드렸던 그런 자국이 없죠. 최근에 3일 동안 이제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루 이틀 3일. 그럼 얼마 올랐냐? 그걸 봐야죠. 한 요 정도부터 보면은 여기부터 보면은 여기까지니까 오늘 한 13%? 바닥부터 봐도 저는 13% 정도 보여요. 그래서 13%밖에 안 올라온 애고 우선 시총도 가볍고 재물을 봤을 때도 영업이익이 한 몇십억씩 나와요. 시총이 요만한데 배당도 주는 것 같았고. 그래서 대장을 이제 바꿀 때가 됐죠. 보통 이제 대장을 바꾸게 되면은 바꾸는 놈들이 있는데 저는 얘가 이제는 대장을 좀 탈환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서부터는 이제 무겁고 한번 여기서 좀 더 비비작 거릴만 해요. 얘는 시총이 워낙 무거워서. 누가 샀냐 알서부트는. 보자. 오늘 개인하고 기관 이렇게 들어갔고 뭐 연기금 사무 정도 뭐 특별한 매동은 안 보여요. 얘는. 그러면은 걔는 어딨어. ECS 매동을 볼게요. ECS는 개인하고 기관, 개인은 근데 굉장히 조금이고 기관인데 투신 새롭게 들어왔고 뭐 사모 들어왔고 기법이 이게 보여요. 기법이 오늘 말고 하루 이틀 3일 4일 전 요때네요. 요때 기법이 11만 주가 들어와 있죠. 이미. 근데 나갈 생각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거의 뭐 한 평단 요 정도 되겠네요. 아니 더 낮겠네요. 11만 주면 거의 바닥권. 그래서 오늘도 여기는 계속 지켜주는 모습 볼 수 있어요. 보시면은 이 자리 계속 지키죠. 거의 얘네 평단이 이쯤 될 거예요. 여기서 사고 여기서 샀으면은 수량이 뭐 차이가 이게 더 적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계속 지키는 모습. 여기만 오면은 살짝 올리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전고점 봐야죠. 우선 한번 슈팅해서 오늘 찔른 곳을 보면은 거의 요 정도? 지금 거의 얘 정도. 얘 하나 빼고는 웬만한 거는 다 물량을 한번 해소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개미가 올라탄 게 아니기 때문에 딱히 물량을 한번 해소했고 내일 같은 경우에 여기 위에서 이제 출발을 한다면 좀 좋은 그림 나오지 않을까. 아무래도 얘가 단일가 들어가니까 얘 아웃, 얘는 무거워서 아웃. 남는 거 이거 하나예요 이제. 그러고 뭐 결제 쪽은 오늘 얘네는 외인들이 좀 팔았던 걸로 봤었는데 그죠. 외인들이 좀 팔고 기관이 좀 팔았는데 솔직히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지수 빠진 거보다 훨씬 덜 빠졌고 2.86%. 앞전에 가져갔던 물량이 34만 주기 때문에 얘네들이 핑퐁 하듯이 예전에 그런 거 종목 되게 많았잖아요. 외국인이 많이 사고 조금 팔고 또 많이 사고 조금 팔고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봐요. 그래서 얘네는 비대면 결제 더 잘 나갈 것 같아요. 거길 따라다니는 애들은 얘네들인데 얘네들은 워낙 촐싹거리는 애들이어가지고 솔직히 안 거는 게 좀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교육주 우선 YBM넷이 대장이었는데 대장을 갖다가 이제 넘겨줬죠. 얘네가 이제 얼마 이상 되면은 얘네 단일가 들어가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계속 정진가 단일가인가 그래서 오늘 못 갔죠.
힘을 못 내더라고요. 얘네도 비슷해요. 알소프트랑 먼저 출발을 했잖아요. 얘네도 알소프트도 먼저 출발을 하다 보니까 이런 그림을 그렸고, 그래서 오늘은 대장을 바꿨어요. 메가 MD로. 자, 2등주 메가 MD가 갑자기 나왔어요. 잘 못 가던 앤데 앞에 있었던 거 전부 다 눌러버리고 그 전날 시작했던 그 가격에서 그냥 밟아버리고 시작을 해요. 그림 좋아요. 얘도 하고서 올라갔다가 좀 깨지긴 했어요. 근데 웬만큼 많이 뚫어놨어요. 얘도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 오늘.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애들은 별거 없죠. 여기 자리도 다 뚫어버렸고 웬만한 애들 다 넘겼어요. 한 번씩. 자, 그러면은 얘네 종가로 봤을 때는 한 요정도인데, 그러면 얘네들 물려있죠. 이것만 이제 좀 돌파를 해주면 되겠어요. 그냥. 근데 뭐 재료가 좋긴 하지만 얘도 좀만 더 올라가면은 뭐 걸리는 걸로 알아요. 그러면 그 다음 갈 수 있는 데가 뭐냐, 3등이죠. 지금 똑같아요. 알소프트 1등에서 소프트캠으로 넘겨. 소프트캠이 걸릴 수 있으면은 또 단일가 가니까 ECS로 넘겨. 시총이 점점 낮은 순으로. YBN 걸릴 것 같으니까 이번에 넘겨. 얘 한 번 더 가면 뭐 걸릴 것 같으니까 넘길 거예요. 분명히 돌아가요. 순환매. 근데 그 이상까지는 모르겠어요. 어우, 얘 많이 갔네. 얘를 못 봤구나 내가. 얘는 많이 가긴 했는데 거래 대금을 볼게요. 잠깐만. 거래 대금이 너무 적어요. 솔직히 적긴 한데, 그래도 대장 바뀌면은 얘도 거래 대금 적었었던 앤데 거래 대금 막 따라 올라오는 거 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보면은 지금 시간외로 보면은 시간에 웬만한 애들 다 팔았지만 보시면은 뭐 메가 MD 1.3%, 33% 이런 거 있죠. 나쁘지 않아요. 솔직히 이런 애들 한 번 더 달리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메디우 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얘는. 그리고 아이스크림 메디우가 1.33 빠졌고, 여기는 소프트캠 굉장히 많이 빠졌죠. 이제 단일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한 3일 동안 죽은 시체처럼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우선 이런 거는 그냥 패스하시고, 알소프트도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무거운 시총에 비해서는 분명 거래량이 많은 앤데. 자, ECS 보합이에요. 우선은 보합인데 얘를 보면은, 이거 어떻게 보냐, 이거 보는 거 있었는데 제가 다 핸드폰으로만 보다 보니까, 얘가 제가 지켜봤는데 초반에 좀 올라오다가 지수가 그 장 마감하고 하락했잖아요. 지금 시간에가 다 이 모양인 게. 그러면서 좀 빠졌어요. 왜 빠졌냐, 자, 이것 때문에 빠졌고, 국정원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거 장 끝나고서 거의 한 4시 50분 뭐 거의 5시 좀 되기 전에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얘기가 많아졌죠. 그러면서 갑자기 웬만한 지수들 시간에 다 빠졌어요. 또 북한 김여정이 위임에서 통치를 한다. 김정은은 통치에 대한 스트레스를 경감하기 위한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걸 안 껐구나 내가. 네. 그래서 김여정이 이렇게 한다라고 했어요. 자, 후계자 통치는 아니다. 김여정은 사실상 2인자다. 그러고 뭐 이제 내년 1월에 당대회 대남 메시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김정은이 아파서 쓰러지거나 이랬으면 솔직히 그럴 수 있어요. 전에는 막 뭐 뇌에 뭐가 있다 뭐 이러면서 뭐 며칠 동안 안 보였었잖아요. 김정은이. 그러면서 지수가 굉장히 많이 빠지고 빅텍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자, 근데 이게 오늘 날짜로 11시경에 나온 뉴스가 하나 있어요. 북한 경제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다. 미국 대선 결과를 보고 새 판을 짠다. 자, 그러니까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전 넘겼다고 보고 있어요. 저 말을 그대로 믿는 건 아닌데,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어디 갔냐? 미국 대선이 올해 11월 3일날 진행이 되고 1월에 취임식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얘네가 하려는 게, 어디 갔어? 봐놨는데. 봐놨는데, 여기다.
20일 날 당 전원 회의를 통해서 내년 1월에 8차 노동당 대회 개최를 결정했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원래는 더 뒤에 벌어져야 될 일인데 이거를 땡겨왔어요. 내년 1월로. 왜? 트럼프가 대선을 갖다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1월에 취임식을 하고 그때 북한의 방향을 결정을 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거를 1월로 안 땡겨와도 되는데 만약에 정말로 김정은이 아파서 피해 있으려면은 굳이 왜 1월에다가 이런 무리수를 더 넣겠어요. 자, 7차 대회가 이제 16년 5월에 개최된 거를 보면은 이번 대회는 만 4년 8개월 만에 열리는 걸로 이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땡겨온 거죠. 날짜를 땡겨왔어요. 만약에 아프고 그럴 경우에는 뒤에 있는 일정 그대로 뒤에 냅두고 우선은 최대한 시간을 벌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땡겨올 수 있다는 거는 정말로 그냥 일하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스트레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냥 이래저래 귀찮은 걸 수도 있겠고 어쨌든 아픈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역시나 북한 뭐 관련해서만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뭐 시간에 보시면 보이시잖아요. 전부 다 빨간 애가 없어요. 그래서 넣어놨는데 빅텍 스페코 같은 경우에 자 바로 상한가를 쳤어요. 두 타임 만에 상한가를 갖다 닫았나? 뭐 거의 물량 안 나오더라고요. 두 타임 정도 나오고 빅텍 같은 경우에 보면은 차트 상으로는 뭐 오랫동안 쉬어 있어서 한 번 정도 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내일 10% 이상부터 시초가를 갖다 위로 달릴 거냐 이게 되게 좀 궁금해요. 저는 왜냐면은 이런 기사가 나오기 전에 매번 이렇게 달릴 때는 신기한 게 매번 그 전에 어떻게 알았는지 이거 말고 보통 외국인이 먼저 많이 사나요. 근데 외국인이 이미 사는 게 좀 있잖아요. 내일 던지기 가장 좋은 자리죠.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이 정말 아프다면은 얘기가 달라지긴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그냥 정권의 일부 귀찮은 일들을 갖다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런 일들을 얘한테 그냥 토스 해버린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건 그래요. 당연히 뭐 빅텍 주주분들이 있으면은 굉장히 듣기 싫겠지만 어쨌든 내일 갭은 뜰 거예요. 얘는 무조건 갭 떠서 시작을 해요. 그럼 갭을 어디서 띄우느냐 대충 봐도 요쯤 보여요. 한 8,000원대 8,000 초반대에서 띄워서 시작을 하겠죠. 최소 여기서 시작을 한다면 거의 말도 안 되지만 이 정도 시작한다면은 굉장히 좋게 봐요. 위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는 여기서 시작을 하면은. 근데 얘보다 하락해서 시작을 한다. 뭐 한 이 정도 요쯤 이쯤 보면 되겠다. 이 정도 얼추 뭐 한 7,700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한다 하면은 솔직한 말로 저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지 않을까. 살짝 윗꼬리 걸고 윗꼬리는 여기까지만 터치하고 8,000원 정도 해서 음봉 마감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시간에서 이렇게 됐다가 잘된 꼴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솔직한 말로 정말 아프다 전에처럼 막 그런 거면은 찌라시긴 했었죠. 근데 어쨌든 간에 며칠 동안 안 보였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잘 갔었고 계속 사람이 안 나오니까 어쨌든 그렇게 보고 있고 약간 큰일 같진 않았는데 굉장히 시장에서는 안 그래도 몇 대 맞으니까 코로나로 계속 무너지는데 이런 이슈가 터지니까 이제 좀 지친 거죠. 그냥 털고 나가자 라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또 설명드릴 게 미중 같은 경우에 어제 제가 영상을 찍었나요? 기억이 안 나요. 좀. 어쨌든 앞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시진핑이 무역 합의를 연기하자라고 하니까 트럼프가 싫어 취소하자라고 했어요. 안 해 너랑 대화 했는데 다시 미국은 대화하기 싫다고 했다가 무역 합의 일정을 다시 잡자라고 했어요. 그게 오늘 오전 9시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역 합의 일정을 다시 잡는다고 하면 악재죠 사실상. 근데도 유니온이 좀 가긴 가더라고요. 어디였어 유니온이 역시나 대장은 대장 같아요. 추세는 여전히 계속 살려놓고는 있어요. 얘네는. 그래서
여기서 안 죽었죠. 또 결국은 오늘도, 오늘 같은 날도 안 죽어요 진짜. 그래서 나쁘게 보진 않는데, 분봉으로 보시면은 오전에 이렇게 좋게 시작하는 듯 했는데, 저 뉴스를 좀 늦게 보신 건지 아니면은 뭔지는 모르겠어요. 왜 올라갔는지. 저 뉴스 떴으면 바로 죽었어도 되는데, 그래서 바로 하락을 했죠. 사실상 뭐 장도 안 좋았고, 근데 어쨌든 크게 하락 안 하고 오히려 빨간색 마감했고, 유니온 머티리얼 좀 많이 빠졌어요. 유니온 머티리얼 많이 빠졌는데 얘네는 깨진 것 같아요. 솔직히 차트 거의 깼어요. 바닥까지 왔죠. 대장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 거의 겨우 걸쳐는 놨어요. 웬만한데 앞전에 이런 자리들 못 들었던 자리들 거기에 살짝 걸쳐놨죠. 해서 돌아 올라갈 가능성은 높아요. 근데 뉴스에 따라 좀 움직이는 게 크니까 얘는 누가 계속 만져주는 느낌인데, 얘는 솔직히 좀 못 따라가죠. 티플렉스도 이제 거의 간당간당한데 막 깨지려고 해요. 진짜 누가 그렇게 막 살려놓지 않더라고 얘네도. 어쨌든 미중은 이런 이슈가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중국 공산론 때문에 미국, 홍콩의 세계 협정에 대해서 종료를 통보했어요. 그 세계 협정이 뭐냐? 그 20일부터 중단하기로 밝혔다. 그 내용은 탈주범 인도와 국제 수영자 이송, 그리고 선박의 국제 운항 수입에 대한 상호 세금 면제, 뭐 이런 내용이래요. 근데 뭐 그렇게 큰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 건지,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도 막 하고 계속 건드리긴 해요. 계속 건드리는데,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이 계속 이슈가 있죠. 자, 다음은 그 양재츠가 내일인가요? 모레인가? 21일 언제 온다 했지? 21일이네요. 내일이네. 내일 방한을 해요. 내일 부산으로 온다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부산으로 오는데, 자 이제 내용이 살짝 나왔죠. 중국 전문가가 얘기했어요. 양재치가 얘기한 건 아니지만, 시진핑 방한 촉진에 도움을 주러 온다. 자 그러면은 그 앞에 조건이 붙어요. 보통 얘네는 뭐 해주면 우리가 가줄게 이런 거잖아요. 방한의 핵심 의제는 한반도와 미중 정세다. 딱 봐도 그거잖아요.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싸우는데 우리 편 들어라 이거예요. 지금 한국한테 미국 편 들지 말고 우리 편 들어주면 한알령이고 뭐고 다 빼주고 다 거래 트고 우리는 같이 가자. 그리고 시진핑도 올 거다. 이런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취할지 모르겠어요. 매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있는 위치다 보니까 양쪽 국가에 다 수출도 하고 굉장히 타격이 커요. 한쪽만 잡기에는. 그래서 중국도 잡고 미국도 잡아야 되는데, 이쪽에 손을 걸치면은 미국의 얘도 굉장히 잘 삐지네여 가지고 바로 뭐 관세니 뭐니 또 이상한 짓 해버리니까 막 세탁기 관세 때리듯이. 그래서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정부가 약간 친중 경향이 좀 있긴 해가지고 저는 이쪽으로 좀 잘 갈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 있다고 봐요. 그러면 얘네 같은 경우에 뭐가 있냐? 역시나 대장의 이치한불은 시간외에서도 겨우 살아났어요. 웬만한 애들 떨어진 게 이게 다 김정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와가지고 다들 놀래서 떨어진 것 같은데, 진짜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놀래서 떨어졌다고 이해를 하니까 그렇게 크게 안 봐서. 저는 얘네도 누가 만져주죠. 대충 봐도 요런 자리 정말 여기부터 여기부터 계속 끌고 가요. 근데 오늘은 솔직히 어차피 2편 깨는 것도 아니니까 하락해서 마감해도 돼요. 하락했다가 다시 올려야 되는데 내일 오잖아요. 그냥 그대로 또 올려버렸어요. 자 대충 이러다가 막판에 그냥 들어 올리죠. 들어 올려서 아래 꼬리 만들고 그림 이쁘게 만들었어요. 자 누가 그랬을까? 보면은 개인이네. 개인이 그랬다고? 신기하네요. 개인이 무슨 힘으로 그랬지? 이거는 제가 그 시간대별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자세히 시간대별로 보고 싶은데 제가 이걸로 못 봐서 잘 이걸로 보는 건가? 어쨌든 이렇게 올렸고, 웬만한 애들이 그렇게 많이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는 보면은 막 4% 이렇게 빠져도 웬만한 애들 걸쳐 있죠. 제조, 콜마,
다 걸쳐서 살려는 있어요. 차트상 지금 다 2평 안에 걸쳐 있죠. SM이 잘 만져줬네. SM도 막판에 누가 들어 올린 모습. 개인이라고, 정말 개인일까? 네, 어쨌든 DPC는 제가 어차피 이거는 다른 걸로 보지만 얘는 뭐 지수 빠진 거 그 정도 빠졌고 아직은 박스권 안에 있기 때문에 딱히 문제 없어 보이고요. 키스트가 좀 많이 무너진 것 같고 스드도 좀 많이 무너졌고, 좀 많이 무너져서 거의 8만 초반은 지키는 게 좀 그림이 좋은데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어요. 얘도 무너졌고 얘는 걸쳐 있네요. 그래도 뉴 무너졌고 초록뱀도 약간 별로고 웬만한 애들 다 지금 별로예요. 진짜 엄청 싸다. 자, 우선은 그래서 얘네들은 약간 내일은 좀 지켜보되 어떨지 모르겠어요. 장이 안 좋아 버리면은 돈이 일로 갈지 안 갈지가 되게 중요해요. 솔직히 이제는 좀 예측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뭐 이슈가 뭐 미중 하나만 있고 뭐 요 정도 그 정도만 있고 하면은 돈이 어디로 가겠거니 하겠는데, 이게 시간에서 북한의 그 김정은 그 얘기가 나오면서 어쨌든 시간에는 빠진 건 사실이죠. 웬만한 애들 다 빠졌죠. 빠진 건 사실이고 도망을 갔는데 그게 진짜 맞는 행위냐 이걸 보려면은 내일 빅텍이 시초가를 찍고 하락하느냐 아니면은 상승을 하느냐 1시간 정도 보고서 그걸 보면은, 만약에 빅텍이 하락해서 음봉을 시작했다, 음봉 내리꽂는다, 이렇게 내려와서 막 이러고 놀다가 한번 튀고 막 흐른다, 그러면은 이거는 리스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상한가를 찍어버린다? 약간 상한가를 찍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궁금해서 찾아보죠. 그러면은 정말인 줄 알고 오히려 더 매도세는 나온다고 봐요. 그래서 걔네가 죽어줘야지 나머지 종목이 살 수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걔네가 이제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걔네들이. 자, 그러고 해서 얘네는 갈 거는 같은데 이런 재료가 없죠. 솔직히 이 재료에 이어서 시진핑 방한 일정을 갖다 이제 막 짜본다 이런 내용 나오면은 더 갈 거예요. 근데 운이 좀 그렇게 김정은 얘기가 괜히 하나가 살짝 애매모호하게 나오면서 갑자기 시장 막판을 흔들어 놨죠. 그리고 아시아나 내용이 방금 나왔어요. 뭐 장 끝나고서 해가지고 앞전에서 뭐 만나니 안 만나니 했었는데, 내용이 뭐냐면은 그래 대면 합성하자고 제안을 했고, 그래서 이때 앞둔 사흘 앞둔 시기에 그래서 오케이 콜 해가지고 양측이 전진을 이뤘어요. 그러고 의제가 뭐냐 하면서 다투면서 시간이 갔죠. 근데 계속 얘기하는 거는 제실사만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 내용이에요. 자, 결론은 뭐냐면은 뭐 내용은 있어요. 근데 뭐 별 내용이 아니에요. 결국 보면은 어쨌든 만났다는 건 만났다는 건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오늘 만난 건 맞지만 어떤 결론을 냈다는 말을 듣진 못했다. 좀 아쉬워요. 이거 좀 재밌을 수 있었는데 많이 쉬었거든요. 얘도. 그래서 아시아나 보면은 ADT도 참 그래도 지수가 빠지면서도 많이 안 죽었어요. 그래도 많이 안 죽고 잘 버티고 있죠. 우선은 앞전에 상한가 쳤던 요 자리 요 위에서 놀고 있고 얘네는 좀 약할 수밖에 없긴 해요. 분할 매각하게 되면은 얘네가 우선순위가 아니니까. 근데 얘네도 보면은 잘 죽이진 않아요. 요런 자리 요런 자리 지금 안 죽여요. 웬만큼 지수가 빠져도 이런 애들 원래 쉽게 죽어야 되는 애들인데 그래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 자, 누가 샀냐. 기법이 많이 들어왔네요. 오늘 자리가 좋았네. 기법이 8만주가 들어왔네요. 요 자리에서 8만주 들어올만 하면은 나름 베팅한 거예요. 얘네들도. 그리고 이 자리가 뭐 나쁜 자리 아니잖아요. 거의 바닥이잖아요. 지금 이거 깨면은 뭐 깨봤자 앞전에 있었던 지지를 봐도 이 정도 더 깨봐야 뭐 3760원인데 뭐. 그래서 쓱 봐도 괜찮아 보인다. 자리는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떨궈주면서 좀 노렸던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하락한다고 해서 코로나 때문이라고 해서 막 코로나만 막 찾지 마시고
내가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 이거는 정말 성장 가능한 섹터고 나중에도 막 1년 놔뒀을 때는 정말 이거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2차전지 이런 거 구하기 힘든 애들 있었잖아요. 막 2차전지들 이런 애들 솔직히 이런 자리일 때 원래 막 사고들 싶었죠. 다들 눌릴 때 지금 굉장히 눌려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내려준다 땡큐죠. 이거는 진짜 오늘도 어떻게든 버티긴 했어요. 지금 내려올 때마다 여기를 계속 지키더라고요. 얘는 그러니까 계속 지키면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오면은 사는 거예요. 누가 샀을까요? 개미가 샀죠. 오늘 갖고 싶은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이틀 동안 팔았던 거 오늘 다시 다 채워갔어요. 그러면은 외인 기간 또이또이 자 또이또이로 이런 자리면은 분명히 다시 한번 지수 턴할 때는 요런 자리 큰 자리 눌려 있었으니까 이런 자리 넘을 거예요. 분명히 165,000이네. 나쁘지 않게 보고 차라리 이런 것도 괜찮다고 봐요. 저는 차라리 저가에 가지고 싶었던 종목들 줍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자 그리고 던파 모바일이 이제 뭐 바이트 댄스하고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언플로 그냥 끝났어요. 바이트 댄스가 신고를 해가지고 던파 모바일 연기가 됐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거는 뭐 사실 묵은 약간 그런 쪽으로 약간 흘러가요. 자 근데 던파 모바일 출시 일자가 9월 16일로 변경이 됐대요. 9월 16일이면은 좀 많이 남았죠. 9월 16일이면은 1주 2주 거의 거의 한 달이네요. 거의 한 달이고 그러면은 얘네도 많이 빠졌어요. 잘 버티다가 오늘은 진짜 결국 빠지네요. 나름 잘 버텨왔거든요. 이런 자리 최대한 버텨왔는데 지수가 빠져도 결국은 오늘은 부시고 끝났고 너네는 시간에가 어떻게 되니? 여기 있네요. 시간에 마이너스 2%. 솔직히 그러면은 약간 차트 깨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내일 시작하는 자리가 좀 중요하긴 한데 저는 봤던 게 우선 요런 자리들 지금 결국은 깨고 오늘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볼 수 있는 자리가 요쯤 되겠네요. 여기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 한 16,000원 정도? 16,000원까지만 내려오면은 그때부터는 좀 한 번씩 배팅 주면서 그 다음 거까지 봐도 어디야 그 다음이 많이 줘봐야 한 요정 되겠네. 한 15,000원 되겠네요. 그 다음은 한 16,000원 15,000원 이런 식으로 좀 잘라서 배팅 해보면은 나쁘진 않아 보여요. 얘네도 어차피 언택트로 가게 되면은 게임주도 살긴 하는데 게임주가 판호가 이번에 좀 안 나온 게 좀 있었어요. 일본하고 미국은 판호가 나왔는데 국산 게임은 안 나왔고 근데 시진핑이 곧 오잖아요. 거기 한번 배팅 걸어보는 거죠. 시진핑 오고 그거 뭐야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 시진핑이 오는 거 방한하고 그 모바일 던파 9월 16일이니까 9월 16일까지는 뭐 중국이랑 어떤 그림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거에 배팅 해볼 만 할 것 같아요. 실적은 뭐 나쁘지 않으니까. 자 그러고 녹십자 재료가 오늘 나왔죠. 임상 진행되면서 임상 승인 났어요. 근데 승인이 나니까 역시나 근데 뭐 지수가 안 좋아서 이게 정말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시간으로 봤을 때는 하락한 게 9시 20분 9시 25분 막 빠졌어요. 그때 뉴스가 이게 정말 처음인가 볼게요. 자 이상 승인으로 봐서 9시간 말고 10시간짜리가 있으면은 저게 맞을 건데 8시간 2시간 자 오늘 날짜에서 가장 최신이 아니고 오래된 순으로 봐야 되는구나. 오래된 순으로 보면은 승인이 있네요. 여기 속보 있네. 속보 이게 가장 먼저 나온 뉴스네요. 자 9시 23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뉴스 뜨자마자 재료 소멸로 바로 본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9시 20분이잖아요 그 다음 거 5분 봉이니까 9시 25분 요때 빠진 거는 크게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요때 빠진 거지. 3분으로 보면은 진짜 빠진 건 어디냐 사실상 9시 24분이에요 자 뉴스 9시 23분 43초 정말 이거 뉴스만 보시는 분들이에요.
20초 만에 그냥 바로 빠지기 시작해요. 20초 뒤부터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빠지면서 바로 7%가 8%가 빠지죠. 그러니까 재료 소멸로 바로 이어진다는 거, 이런 거는 좀 매번 좀 알고서 저렇게 뉴스를 계속 보셔야 돼요. 꾸준히. 그래서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차라리 그 전에 기대심까지만 먹고 그러고 엑시트하는 게 낫죠. 자, 어쨌든 근데 얘는 재료가 계속 있고 혈장 치료제가 그나마 가능성도 가장 높아 보이고, 그리고 여기 자리도 그렇게 깬 적이 없어요. 잘 깬 적 없고 되게 좋아요. 지금 자리들도 좋고 해서 무너져 봐야 요 정도까지 오지 않을까. 진짜 많이 무너져 봐야 여기까지니까 이전에 왔던 여기겠네요. 요거는 한 번 더 지키지 않을까. 26만 7천원. 그리고 그 결과가 딱 나오고 승인이 나면은 투약하잖아요. 투약한다는 또 뉴스가 나오면은 그때는 또 상승을 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요 정도 자리 오면은 한 번 정도는 베팅해 볼만 할 것 같아요, 얘네들도. 뭐 얘하고 뭐 시노펙스 이런 애들 있는데 그냥 그런 건 제끼고 그냥 설명 갈게요. 자, 그리고 또 뭘 설명드려야 되냐. 이거 했고. 자, 지지율. 우선은 지지율을 보시면은, 자, 민주당이 그때 따라잡혔었죠. 근데 다시 따라잡았어요. 그리고 미통랑이 떨어졌죠. 근데 오늘은 솔직히 그렇게 큰 이슈가 없었어요. 그냥 당대 당의 그 지지율만 나왔는데 뭐 이렇게 뒤집혔다 해도 크게 뭐가 움직인 건 없어요. 왜? 그냥 보셔도 이낙연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에 뭐 걸려가지고 확진은 아니라고 하지만 뭐 자가격리 상태인가 그럴 거예요. 자가격리 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뭐 딱히 없고 지수가 빠졌죠 또. 그러고 서영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런 뉴스가 나온다면은 좋진 않겠죠. 원래 서현이 당연히 좋았어야 되는데, 근데 뭐 거의 지수 빠질 때처럼 급하게 빠진 게 아니고 천천히 빠진 거 보면은 거래량도 막 그렇게 미친듯이 터진 게 없다 보니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지수 하락으로 그냥 빠진 것 같아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얘도 아직은 살아있네요. 이 정도까지 쭉 살려가는 모습. 정치 테마가 잘 안 죽어요, 생각보다. 희한해요. 덕성은 뭐 그냥 있고. 자, 그러고 어디 갔어? 에이텍 어디 갔을까? 에이텍 같은 경우에는 좀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도 뭐 다 걸쳐서 놀죠. 우선은 뭐 여기까지는 내려와도 솔직히 문제가 없어 보여요. 대충 봐도 한 37,400원 정도. 요 자리까지는 그냥 여기서 노는, 이 안에서 놀 것 같아요. 이 안에서 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걸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은 좀 나는 이거 좀 예전부터 사고 싶었는데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 제가 보는 자리는 여기까지 올지 모르겠어요. 솔직한 말로 요쯤이었는데, 요쯤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32,000원 정도? 33,000원이네요. 안 올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안 올 것 같고 그냥 이 정도 37,500원 좀 깨져가지고 요렇게 바로 이렇게 찍고 바로 턴할 때, 그럴 때 정도 좀 건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선 오늘 KM이 오늘은 또 돌아갔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계속 돌아가죠. 대장을 계속 돌고 있어요. 보면은 웰크론 한번 치고 어디였어? KM이었었나? 누구였냐? 50이었었니? 너니? 50 아니었지? 기억이 안 나. 너지. 그래. 국제약품 한번 쳤고 상을, 그 다음에 오늘은 KM 제약을 또 치고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은 비슷하게 적용할 만한 거는 R 서포트 KM ECS 턴 그 다음에 또 주고받고 이런 식으로 갈 거고, 여기서는 솔직히 3개밖에 안 봐요. 얘는 조금 아쉬워요. 이런 거 보질 않다 보니까 제가 아예 안 보다 보니까 대장주를 바꿔야 되나 이제. 그래도 거래 대금 보면은 여기가 1, 2, 3가 맞아요. 그래서 YBM, 메가MD, 아이스크림,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끝나면 다시 YBM 이제 살아나겠죠. 그런 식으로 좀 순환매 계속 돌고 있고, 이번에는 살 수 있는 섹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거, 너 뉴스가 뭐가 떴니? 또 쓸데없는 거구나.
네. 그래서 제가 보는 것들은 뭐 이런 애들, 요런 애들이라고 하지 말라고 누가 그러시던데 이게 잘 안 보이신다고. 뭐 유비케어 아니면은 뭐 ECS 아니면은 메가MD나 아이스크림 에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교육주하고 재택하고 그리고 비대면 진료. 솔직히 이쪽은 순환매가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뭔가를 맞추기가 힘들어요. 근데 얘네들은 종목이 작아요. 한 개밖에 없죠. 한 개, 두 개. 1, 2, 3밖에 없어요. 솔직히 쓸만한 애들. 그리고 여기도 1, 2, 3밖에 없어요. 고를만 해요. 근데 진단 키트나 막 이런데 막 마스크로 가면은 종목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돈이 집중이 될 수가 없고 사실상 막 어떤 놈은 달리다가 어떤 놈은 죽다가 그러니까 솔직히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좀 이런 쪽이 전도 좋게 보고 있고 오늘 설명은 다 드린 것 같아요. 뭐 따로 더 설명드리고 싶은 건 되게 많았는데 사실 뭐 지수가 빠지다 보니까 그냥 전반적으로 빠진 애들도 많아서 뭐 때문에 빠졌다라고 다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수가 내일 어떤 식으로 가는지 빅텍이 어떻게 출발을 해주는지 그걸 보면서 정말로 김정은발 악재가 실현이 되는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실현이 안 된다 하면은 저가 매수 찬스라고 볼 수 있다고 전 봅니다. 코스피 이 정도 받았으면은 솔직히 한 번은 내일 만약에 좀 하락 출발을 한다 또 한 1% 정도 그러면은 그 정도면은 거의 웬만큼 어떻게라도 한 번은 반등 나올 자리 나와요. 그러면은 그런 자리에서는 굳이 갭 뜨는 종목을 굳이 살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저는 차라리 저가로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을 사는 게 낫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코로나 3단계 조치 곧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말이잖아요. 이번 주말 동안에 몇 명이 나오냐인데 거기에 따라서 여기서 조치가 진행이 될 거예요. 주말에 조치가 될 수도 있고 학생들이 더 많이 나오면은 뭐 교육주 이런 것도 많이 가 있죠. 자,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